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측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좀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지난주에 나와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일단 외인 선물에 일단 매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방도 일단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지지난주보다 좀 도와줄 것이라고 일단 설명드렸는데요. 역시나 일단 지난번 다우 지수는요 34,500 지수를 돌파하고 현재 35,300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아마 35,700 내지는 36,000까지 일단 돌파해 주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봤습니다.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같이 들어오셔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2부, 3부 동안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또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증시 하락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보합권으로 마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증시 일단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젯밤에 그 미증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장 마지막 판에 조금 올려서 일단 좀 보합권은 끝났는데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이제 역시나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려서 네. 그래도 일단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보시면 일단 선물 매도량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역시나 일단 선물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뭐랄까 좀 외인 포지션을 본다면 거의 최근 거의 한 5달 만에 일단 선물 매수를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네. 계속해서 일단 저번 달 같은 경우 이제 4만 계약 정도 이상 일단 매도 들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좀 매수를 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좀 네.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었는데 조정 주지 않고 위쪽으로 좀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좀 더 상승 방향을 좀 열어놓은 것 같아서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일단 미증시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네. 아마도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을 좀 견인하려는 역할이 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일단 3월 달은 제가 상승 못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일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좀 짧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4월달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릴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께 상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톡하는 상담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올라온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 올라와 있네요. 45만 3천 원 진입가시고요. 비중은 11% 갖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0.54% 조폭의 상승 나타냈고요. 46만 7,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을 그래도 보고는 계시네요. NC소프트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NC소프트 이제 지난주에도 일단 저희가 좀 봤었는데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주가 대비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가격이 왔으니까 올라갈 때가 일단 서서히 준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사실 올해보다는 좀 내년에 좀 성장세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2020년만 보더라도 일단 3,700억 정도로 일단 매출이 좀 감소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8,200억 정도가 일단 수익인데 올해 이제 거의 지난해 일단 매출액에 거의 가까운 하여튼 1,000억 정도 부족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7,400억까지 일단 예상 컨센서스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기술적인 반등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나와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온다면 아무래도 네, 뭐 54만 원 근처라든가 그리고 여기 좀 강하게 맞고 있는 50만 원, 54만 원 여기서 일단 한번 좀 저항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끌고 가지 마시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다시 비중 담으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나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뭐 예전의 지수를 일단 다 못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 이때가 언제냐면 그 2021년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021년도를 본다면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거든요. 2021년도에 예를 들면 일단 그 영업이익이 일단 급감하면서부터 지수가 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옛날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는 저평가될 된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올라가면서도 일단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일단 그려드렸던 여기 55만 원 그리고 일단 올라가면서 네 73만 원 이렇게 저항을 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청자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추세선 있죠. 여기도 한번 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이는 54만 원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64만 원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라인인 75만 원 이렇게 세 자리가 일단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님이 일단 이걸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번 들어가서 뭐 10년째 그냥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홀딩을 할 생각으로 한다면 올라오는 저항마다 조금씩 청산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또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기 때문에 네. 뭐죠? NC소프트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일단 리니지의 어떤 그런 성공력을 좀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좀 좋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쵸.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어떻게든 뭐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로 일단 거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제가 볼 때 100만 원 주가도 넘어가야 되지 오,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까지 먼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NHN 벅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6,5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NHN 벅스 8.60% 상승을 했고요. 22,20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2만 원 선 위로 또 올라와 줬는데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수익을 좀 보고 계셔서 추가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좀 진입 가격이 좋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16,000원 같으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인데 우선 조금 시청자님께서 서운하지만 조금 이제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 22,000원대가 이제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만약에 22,000원대가 이제 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저항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에서 이제 22,000원을 바로 맞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버티면서 좀 볼 수 있겠지만 만약 2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툭툭 밀려준다면 저는 일단 가감하게 이제 50%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예를 들면 벅스라는 종목을 얼마큼 가져갈 거냐 이제 기간이 문제인데 만약에 네. 기간을 만약에 뭐 1년 이상이다 그렇다면 일단 저 정도쯤에서 50% 정리하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1년 동안 끝까지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시청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그 뭐랄까 지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 이 종목을 일단 진입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12,000원대에 진입했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순간 이제 100% 넘게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봤을 때.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위쪽으로 한번 위쪽으로 고점을 만들었고 이번에 내려와서 눌림목을 만들었고 이번에 재차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22,000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22,000원 돌파되면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두 번째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돌파해서 좀 더 올라가다가 고점을 돌파 못하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 M 패턴으로 일단 하락을 올라갔다가 전고점을 또 돌파 못하면 M 패턴으로 이제 다시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싫으시다면 눌림목 없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눌림목 없이는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위쪽에서 비중을 줄였다면 내려왔을 때 역시나 만 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온다면 다시 이제 비중을 좀 담아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3년 내로 얘기해라. 그러면 일단 저는 3년 내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수 있을. 예. 아무래도 일단 NF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날이라든가 뭐 벅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벅스라는 게 이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아직 성장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은 정도인 거지 안에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긴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성장성을 좀 보면서 앞으로 좀 좋은 호재가 나타난다면 그때마다 아무래도 일단 좀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현재 상황에서 올라간다면 22,000원과 27,000원대에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가감하게 좀 비중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10,000원과 15,000원대는 수익금을 이용해서 다시 비중을 담아주고 이렇게 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2년 내지는 3년까지도 일단 계속 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이 사실 1년 내에서 뭐 지금 이제 4월 달이죠. 3월 달이죠. 네. 3월 말이니까 올해 안에 만약에 10,000원대가 깨진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단 10,000원대 회복하고 15,000원대 회복할 때만 계속해서 일단 담아준다면은 충분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년 아니라 2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보시면 이제 뭐 그 영업이익 자체는 사실 진짜 별로 일단 볼 건 없는데 지금 당장 본다면 이제 NH 벅스만 볼 게 아니라 NHN 그룹을 일단 본다면 네.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NHN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일단 그리고 NHN 이렇게 보고 있는데 NHN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랄까 조금 보시면 이제 영업적인 면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은 편인데 사실 IT
쪽에서는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일단 또 넘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좀 못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HN 그 아까 벅스 같은 경우는 이 NHN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NHN 벅스도 보시면서 NH까지 보신다면 아마 좀 NHN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NHN 벅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오는 이슈들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성장성에 대한 또 뉴스들 확인해 보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가구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08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가구 3.04% 상승을 했고요. 8,13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 이 종목을 일단 저랑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 종목에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3월 28일에 일단 고점을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3월 28일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3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추세선을 일단 추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온다면 아마 8,400원에서 8,570원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8,570원 넘지 못하면 다시 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라온다면 비중 5%라도 저항 맞으면 절반을 청산하든가 아니면 올청산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팔았을 때 너무 이제 좀 아까운 종목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8,600원 돌파 시점에 일단 노리는 게 나은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오늘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외인과 기관에 일단 매도세가 좀 방해를 했죠.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일단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제가 좀 좋아하는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19년도에 일단 87억 정도 수익, 2020년도에 105억 정도 영업이익 정도 나타나고 있고 2021년도에 149억이니까 올해 만약에 일단 분기별 실적이 좀 좋게 단기 수익이 좀 좋게 나왔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요 사항만 해결된다면 저는 좀 아무래도 현재 8,57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시키거나 넘어갔을 때 다시 공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익절한 다음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온다면 사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아마도 이제 6,500원대가 일단 적절한 가격일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좀 마음 놓고 진입을 해도 상관없죠.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어렵게 저평가돼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네. 봤을 때는요. 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일단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아까 전에 그 가격대를 또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600원, 8,500원대 여기를 좀 넘어간지가 좀 중요하고 만약에 네. 넘어가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트가 이걸 반영한다면 최고 고점을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19년도에 이 정도, 그리고 일단 20년도에 이만큼, 21년도에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돌파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에서 8,600원 라인 넘어가는 거 보시면 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구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스틱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5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2.99% 상승을 했고요. 전 거래 대비 300원 오르면서 1,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1,550원에 진입을 한 상황이신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금융업 쪽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금융업도 일단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만 봤을 때에는 현재 그 뭐 2019년도에도 이제 169억 정도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도 거의 307억 정도라는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보다 거의 82% 정도 성장까지 일단 보이고 있고 네. 현재 이제 2021년도에는 드디어 일단 그 거의 작년에 비해서 또 148% 성장하면서 763억까지 일단 영업이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일단 정말 좀 괜찮은 회사로 일단 보인다.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좀 가치 투자로 가지고 하기에는 좀 당장 금융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금방 안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은행주도 일단 저희가 좀 설명드렸는데 아마 비슷한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랄까 작년 그 1월 달부터 3개월 정도 있다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9,5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13,000원 돌파되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얼마큼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2만 원대까지가 최고 고점인데 아무래도 2만 원대까지 못 간다고 하면 적어도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번에 올라가기 좀 상당히 한 번에 18,000원, 2만 원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무리가 있고 아마도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13,000원과 15,000원대에 아무래도 저항을 좀 강하게 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이제 아무래도 12,000원과 13,000원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고 15,000원대 가져간다면 그때는 이제 13,000원 지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3,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2만 원대가 이제 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을 한 번 더 18,000원이나 17,000원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랄까 2번 정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을 일단 메이저가 너무 그 뭐랄까 세게 띄우려고 하는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10,000원과 2만 원을 계속해서 어떤 시그널적으로 만들면서 무언가를 좀 만들면서 재료를 터트리려고 하는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쓰리봉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봉우리가 맞고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이번에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제 네 번째 봉우리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만 원을 돌파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3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시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트가 거기까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예. 다만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100%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2,000~13,000원대의 저항 그리고 15,000원대의 저항에서는 만약 저항을 준다면 충분히 비중 50% 정도 축소시키고 일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돌파 후 무너진다면 다시 10,000원과 12,000원대까지 눌림을 줄 거예요. 예, 그때 다시 이제 비중을 줄인 만큼 다시 담아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이 종목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장 이제 시가총액이 일단 4,000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만 원대까지 간다면 시가총액이 8,000억에서 9,000억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9,00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죠? 9. 9라고 하면 이제 만을 채워야 되는 10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가총액을 내가 봤을 때 1조 이상 좀 띄우기 위해서는 아마도 저기 2만 원대를 돌파하거나 2만 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주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2만 원대가 가장 돌파된다면 이번 해에는 아마도 3만 원까지 한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좀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3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20% 상승을 했고요. 12만 6,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중이 13만 원이니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여기 시청자님 제가 이제 설명 보이기 전에 이제 이 종목 이제 올라오면 어디가 좀 저항이 될 수 있냐면 14만 2천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아마도
뭐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좀 더 비중이 좀 5%인데 만약에 조금 여유 자금이 좀 더 있다면 10만 원과 11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또 다시 담아주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적어도 일단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보시면 일단 떨어질 때도 한 번에 안 떨어지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차트의 정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네, 머리 찍고 어깨 찍고 내려왔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허리 찍고 허리에서 돌파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발바닥 찍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이렇게 일단 차트인데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이제 10만 원과 12만 원대를 일단 유지한다면 뭐 충분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7만 원에서 18만 원 여기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다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다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14만 2천 원에서 15만 원대 여기서 만약에 걸리고 돌파해서 계속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14만 1천 원 이탈 시에는 일단 일절하든가 아니면 비중을 50% 정도 정리하든가 이렇게 하고 가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수급적인 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사실 일단 구조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 얘가 거의 25조 정도, 20조 정도, 25조 정도 됐었는데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년에 만약에 수익 난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이 종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성.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시가총액 9조 원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200억 그리고 3,200 정도 그리고 일단 4,200억 이렇게 잡혀 있긴 한데 성장성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모아가라. 다만 비중은 한 번에 담지 말고 만들면 10만 원대 그리고 11만 원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다음에는 저한테 또 다시 방송에서 물어본다면 제가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위로 올라가면 저항대만 체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면 18만 원대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20만 원대 그리고 최고 꼭지점이 일단 24만 원대가 있는데 올해 안에 사실 24만 원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 한번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면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일단 이렇게 보겠고 네, 당분간은 14만 2천 원 보시고 두 번째 저항은 18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줄이는 자리. 네. 네. 네,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만 2천 그리고 18만 원 이 저항 라인 좀 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저항 라인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온전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4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2% 갖고 계시네요.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4.72% 상승을 했습니다. 28,0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 구리값 상승에 또 가온전선도 같이 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네, 뭐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오늘 또 수익을 좀 실현시켰어요. 네. 대원전선이 일단 장중에 이제 그 상한가를 찍으면서 이제 전선주를 일단 좀 체크를 해드렸고 상한가 찍기 전에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전선 관련주가 일단 간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노란톡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란톡방 시청자님께서도 셀프로 들어가신 적도 있고 저희 이제 VIP 네 아무튼 거기서 조금 이제 그 수익을 일단 냈는데요. 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의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전선 중에서 일단 대한전선, 대원전선 일단 갖고 그다음에 이제 가온 전선 일단 세 번째인데 현재 일단 보시면 거래량이 좀 현재 좀 적어요. 일단 보시면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보신다면 전선주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근데 다만 오늘 시청자님께서 좀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일단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계신 건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가격에서 크게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도 3만 1,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만약에 돌파 못하고 3만 원 깨트리면 그때는 비중을 50% 정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000원, 25,000원에 다시 비중을 분산해서 담은 다음에 또 다시 3만 원 돌파되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확인하시고 한 번에 일단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투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국제 구리값 인상으로 일단 조금 호전적이면서 그리고 일단 올해도 일단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아직 안 잡혀 있는데 실적이 나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 같으면 지금 2019년도에 71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일단 2020년도에 127억으로 일단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도에 보면 작년보다 77% 정도 성장했죠. 그리고 나서 약간 정체기가 왔지만 네. 작년보다도 그래도 또 영업이익을 30%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일단 사실상 30% 정도가 났다면 엄청난 성장세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또 변수가 뭐냐면 국제 구리값 인상이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모아가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네. 이슈가 없을 때는 얘가 좀 이제 조정을 줄 거거든요. 조정될 때는 담아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100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싼 게 맞아요. 그렇지만 또 시청자님 가격은 최대한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좀 줄여주시고 내려오면 다시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이랑 같이 가는 종목은 대원전선 있고 그리고 대한전선 있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충분히 흐름을 일단 파악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두시고 이슈가 있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이슈가 없을 때는 다시 좀 담아 가시는 그런 전략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전선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287원에 지집을 하셨고요. 비중 80% 두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오늘 0.66% 상승을 했고요. 2,3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또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남전자 비중이 좀 꽤 크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아난전자 비중이 좀 크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일단 승부를 일단 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아난전자 일단 봤더니 뭐 그렇게 담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영업적인 면도 2019년도에 딱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적자에 늪에서 일단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20년도에 이제 120% 정도 성장세를 일단 영업이익으로 보였고 3년 만약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100% 정도 이상 성장을 했어요. 만약에 올해도 100% 성장해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 당연히 3천원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중간이니까 이번에 딱 비중 80%니까 조금 비중 80%가 시청자님이 만약에 많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2,500원대 근처에서 일단 한번 저항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중 한번 줄여주시고 만약에 일단 2,500원을 돌파한다면 두 번째는 일단 2,800원 이렇게 일단 두 자리만 잘 그러니까 비중 조절해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가 두 자리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다시 이제 2,000원대나 2,4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인 만큼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일단 시청자님은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형태로 일단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선 일단 맞지는 않지만 여기 이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에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삼각수렴 형태를 일단 주고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까지 번다면 맞는 상황인데 시청자님이 너무 잘 진입해 주셔갖고 그렇죠. 요쯤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원래 딱 잡는다면 제가 잡는다면 2,100원에서 2,200원대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시청자님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하셨고 지금 상황은 이제 현재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 더 올라간다면 위쪽 자리 이제 보시면 요 자리 그래서 일단 2,480원 그러니까 2,5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2,800원대 요 두 자리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저항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진짜 충분히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망 자체도 현재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테마 자체가 이제 뭐랄까 좀 크게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매출적인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암전자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스틸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4,114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스틸 오늘 1.16% 상승을 했고요. 전 거래 대비 45원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3,94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고민이 살짝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창스틸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우선 대창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7일부터 일단 차트를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월 17일 일단 세력이 좀 들어왔고 세력을 일단 현재 보시면 3,800원에 저항대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3,800원 올라갔다 떨어지고 3,800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에도 아마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시면 이제 2월 18일 그리고 2월 17일 일단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박스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11일 날 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제 매수를 잡았어야 되는 시점인데 시청자님. 그래서 그때 잡았다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거의 15% 정도 내지 20% 정도 수익 가까이 났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대창 스틸이 20%가 지금 비중이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요한 건 눌린다면은 3,400원 그리고 3,700원 가까이도 늘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일단 비중을 좀 그게 부담이 안 된다면 그때는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하기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렇게 큰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4,200~300원에 비중을 50% 정도 줄여줄 것. 물론 뭐 4,500원까지 간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때는 올청산 하시고 이렇게 일단 보시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테마가 이제 지금 보시면 네. 보시면 이제 뭐 원자력 쪽으로 일단 테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요번 당선인 그래서 이제 뭐랄까 계속 좀 언급하면서 아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재료 자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취임 전에는 한번 눌림이 올 수 있으니까 취임 전에는 최대한 수익을 좀 긁어먹고 그리고 일단 4월 초 중반에 그리고 5월 초까지 눌림을 주면 그때 매수해서 5월이나 한 5월 중반쯤에 대세 상승을 한번 돌려주면 그때는 한번 또 이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대응을 해볼 만하다. 예. 네. 네, 대창 스틸까지 전략 잡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또 당선인의 또 소식과 함께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 그린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565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90% 상승을 했고요. 8,99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9,000원 선 또 바로 문턱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현대 그린푸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일단. 네, 시청자님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오늘 또 좀 좋아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좀 하락을 찍고 이제 바닥 다지기 하면서 정고점인 이제 배당락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일단 돌파됐는데 아무래도 또 배당락까지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얘네가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파동 자체를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파동 자체가 올라가면서 보통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쪽으로 주면서 이렇게 눌림을 줬었다면 힘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가는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눌림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내려간다면 정말 8,00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건 감안하시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좀 여파가 있어서 조금 이제 나빠질 만도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때죠. 2021년도에 솔직히 2019년도에 거의 900억 정도 그리고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일단 786억. 역시나 일단 코로나 때 조금 좀 타격을 입었죠. 작년보다 25%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다시 성장할 거라는 컨센서스상을 일단 지표지만 작년보다 일단 40%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을 회복한 셈이 되겠죠. 만약 이대로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도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 사실 10,000원대나 11,000원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눌림 없이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올라와서 조정을 주면 좀 안타깝죠. 지금 당장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자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세요. 저항 라인을 일단 잡아주면서 가자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보신다면 지난번 맞고 떨어졌던 자리를 계산해 봤더니 네. 네 9,200원과 9,800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9,200원이나 9,800원 일단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시키고 만약에 나는 5%인데 뭐 비중 줄일 거 없을 정도의 부담이에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신다면 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일단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 또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실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두산중공업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4,4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0.25% 소폭의 오름세 나타났고요. 24,450원 매수가로 또 들어왔네요. 네, 두산중공업 이제 또 사명을 바꾼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이제 안정기에 일단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더 사라. 예. 그래서 일단 더 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사시는 마시고 좀 눌림이 오면 저라면 일단 15,000원대와 18,000원대부터 매집을 좀 더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 좀 안타까운 거는 진작에 물어봤으면 제가 아마 24,000원 근처에서 좀 이익 실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좀 이익 실현을 일단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남은 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보시면 정말 이제 어려웠었던 때가 이제 보시면 2019년도까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2020년도에 거의 이게 영업이익이 없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었던 거를 일단 한눈에 딱 보입니다.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 일단 못했죠. 2019년도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가 이제 만약에 뭐 1조 원의 수익이다. 그러면 2020년도는 아예 그 뭐랄까 수익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 8,700억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됐죠. 만약에 영업 이익만 본다면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빵원인데 올해는 거의 보시면 이제 거의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8,000%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을 일단 회복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또 얼핏 보더라도 100% 반영은 안 하겠지만 2019년도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당히 이때도 영업이 많이 못 올라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두산중공업 회사가 계속 좀 어려웠던 것으로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그 2000년도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눌렸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분명히 3만 원 넘어갈 거고 적어도 4만 원대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당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온다면 이제 저항대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자, 올라온다면 25,000원대 근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1,000원대 근처를 일단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근처에서는 저항을 줄 때에는 최소한 올청산을 못 하겠으면 비중을 50% 정도만 줄여준다. 만약에 이제 24,000원에 비중 50% 줄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현재 만약에 또 다시 담아준다면 수익이 몇 프로죠? 4,000원 정도의 수익이 거의 20%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20%를 더 싸게 담아주는 거죠. 네, 시청자님. 그리고 수익은 챙겨놨고.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과 31,000원 저항 라인 때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11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0.53% 상승을 했고요. 574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전주인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 이 종목을 봤더니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그 거의 1,000원을 못 넘어가는 그 900원 맥심대로 일단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바닥 다지기는 일단 끝난 것 같은데 정말 거의 핵심적인 엑기스적인 소재가 재료가 좀 없지 않나 차트만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더니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영상 콘텐츠 쪽에 테마가 좀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가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 잘 견딘 거거든요. 지금 잘 네. 견뎠다고 봐야 돼. 이제 사실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규제가 좀 줄어든다면 적어도 600원이니까 이 정도 600원대면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돌파된다면 제가 볼 때 8,000원대까지 한번 네, 네. 8,000원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비중이 만약에 이제 10%인데 더 늘어났다면 7,000원대 그리고 700원대, 800원대가 저항이 될 수 네. 있으니까 700원대부터 만약 저항을 준다면 비중이 더 늘어났을 때는 거기서부터 800원대 사이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가시면 조금 여유 있게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700원에서 800원 라인 때 오시면 또 비중을 축소를 절반 정도 축소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3분 52초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 종목 정도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6,495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는요. 2.24% 떨어지면서 15,25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또 16,000원대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 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는 이 종목이 좋아서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좋은 재료는 맞는데 지금 당장 16,000원은 사실 좀 그냥 털고 나오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털기에는 만약에 늦었다 청산하기 주식을 줄이기 늦었다 그러면 아마도 13,000원과 1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꾹 참으시고 충분히 이따 바닥권에서 조정 나오고 두 번째 빨간 봉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더 담으시는 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마도 비중은 10% 정도까지 늘어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간다면 나중에 이제 그 적어도 이 종목은 이제 4월 그 중순이나 5월 초 중에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부담 없이 좀 더 담아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2019년도에부터 좀 영업이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차트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일단 이번에 원전 이슈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가면은 역시나 18,000원에서 19,000원 저항대 있으니 비중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9시에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